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오. 자, 오늘은 특별히 독지가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4편씩 라이브를 했었는데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편만. 오늘은 2편만 라이브를 하기로 하고요. JYP는 그때 4편 연속으로 라이브 했을 때 괜찮았거든요. 근데 YG나 박평이나 혼비는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제일 적게 하는 네. 자, 근데 뭔가 또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좀 서비스를 더 잘해줘야 되겠다, 좀 꽉꽉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YG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말을 많이 하는데 보이는 방송을 하면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혼비님이나 박평님도 적잖이 부담을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 YG는 뭐 특별히 더 평소보다 말을 더 많이 하겠다, 뭐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평소에도 충분히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5년 6개월 정도 만에 정말 처음으로 음주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네. YG가 뭔가 좀 특별한 기획을 해왔죠. 기획을 해왔습니다.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그 혼비님 대작가님 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아무튼 술이잖아요. 자, 지금 대작가님 나왔는데요. 네. 혼비님이 큰 작가라는 얘기 오늘 절대 방송에서 하지 말라 그랬더니 대작가라고 지금. 네. 정말 독한 YG. 네. 대작가님 혼비님께서 제일 많이 팔린 아무튼 술이라는 책을 쓰실 때 그 책을 집필할 즈음에 탈리스커라고 하는 술을 우리 3명이서 마셨었고, 그 술 맛이 너무 좋아서 한 병을 사가지고 뭔가 글을 쓰거나 혹은 글이 잘 안 풀릴 때마다 한 잔씩 홀짝홀짝 드셨다라는 이야기를 아무튼 술 뒤에 써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참 전에 지인들이랑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어떤 분이 탈리스커라는 술을 가져오셔가지고 마시게 되었어요. 근데 마시다 보니까 혼비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시던 걸 중단하고 이건 여기까지만 마셔야 된다, 나머지는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거야? 네, 그렇게 생긴 거예요, 진짜. 그 술값은 누가 냈는데? 가져오신 분이 냈겠죠, 아마. 서모 철학자님이 그 자리에 있으셨대요. 아니, 네. 자기가 돈 내고 산 거를 먹다가 이거 다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챙긴 것도 아니고 남이 가져오거나 주문한 술을 일부를 지금 삥땅을 쳤다는 거 근데 아닙니까? 그게 더 감동적이지 않아요? 내가 사온 거다 보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올스탑 시키고 네, 가지고 왔다. 탈리스커는 이제 그만. 이 스토리를 말했어. 이거는 김원비 줘야 된다라고? 집에 가져가겠다, 내가. 집에 가져가겠다고? 네,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그 구차함을 거기 무릅쓰고 그러니까 쟁취한 거기서 술이잖아요. 내가 막 길게 뭐 여기 이건 김원비 작가가 뭐 아무튼 술을 쓰기 위해서 탈리스커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기에는 그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그쵸. 이건 내가 여기까지는 그 집에 가져가겠다. 그리고 보니까 향이 엄청 좋아요. 저도 이 탈리스커라는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서 한 잔 한 잔 홀짝홀짝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꾹꾹 참고 지금 거의 반년이 넘었을걸요. 그럼요. 그 얘기 제가 들은 게 첫 번째 라이브 할 때였어요. 네. 지금 그 한 200cc? 네. 뭐 그 정도 남아 있는데 원래 한 400cc 남아 있던 병을 집으로 들고 갔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먹어서 저만큼 전혀 아니에요. 줄어든 거 전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양이 적어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네. 저 요새 술 잘 안 저는 먹습니다. 절대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 750ml를 방송 중에 마시면 우리 방송 끝까지 못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딱 그냥 네. 한 잔씩
따라서 술방 느낌만 좀 주기로. 탈리스커는 700cc네요. 병 네, 단위가. 네. 그리고 10년짜리인데 뭐 다른 연도도 있습니까? 저 잘 몰라서 먹어보긴 했죠. 우리 같이 먹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네.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약간 소독약 같다. 아니나 이러면서. 다를까 그 루시 마루야마님 바로 피트 향 좋다고 네. 이런 거 약간 소독약 냄새를 피트 향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저 지금 남아있는 저수를 우리가 다 먹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이렇게 그 혼비님하고 뭔가 특별히 인연이 있는, 그리고 그런 인연을 떠올리면서 YG가 몰래 훔쳐온, 아니 훔쳤다니요. 훔쳐다가- 양해를 구하고 얻어온,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가죠. 구걸해온. 그래서 이건 그냥 내가 마셔버리고 온전한 한 병을 사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이 아유. 스토리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소중한 저 이거 빈병 가져가도 돼요? 빈 병을 또 가져갈 것 저 같지. 약간 추억 상자에 저는 너무 좋아하는 지금, 스토리입니다. 연두 누나님도 위스키 좀 아시나 봐요. 정로한 피트 냄새. 향을 정로한 냄새라고도 하지요. 바나나님께서는 10년치 탈리스커 25년 산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셨고. 그리고 S 심시미님이 엔젤이 마셨을 거예요라고 하는데 그 위스키에 엔젤 타임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그 증류 위스키를 막 증류를 할 때 이제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뭐 이렇게 증류가 저절로 되면서 없어지는 거? 없어지는 걸 천사가 먹었더라고요. 아. 한대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현남님 아드백 계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탈리스커보다 약간 더 센 게 아드백이고 그거보다 더 센 게 라프로이기예요. 여기 지금 루시 맞아. 마루야마님 다 너무 이렇게 다들 잘하세요. 맞아. 아니 와. 이분들이 우리 뭐 지금 술 동호회 방송이에요. 좀 이렇게 몰트 위스키 싱글 몰트에 대해서 다들 잘 알아요. 너무 잘하시는데. 그러네요. 네. 이분들은 지금 어디 저 서점 투어나 뭐 우리가 맨날 농담이지만 유럽으로 MT 가자 같이 할 때 무슨 책방 투어나 무슨 작가들의 고향 찾고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위스키 투어. 스코틀랜드 가가지고 위스키 양조장 투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여기 지금 보시는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는 독지가들 중에서 두 부류를 이렇게 나눠서 선택을 하라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팀은 위스키 투어를 가고 한 팀은 서점 투어를 갑니다. 그러면 아마도 위스키 투어로 가실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혼비님은 서점 투어입니까? 위스키 투어입니까? 위스키죠. 네. 서점 서점? 비슷하죠, 뭐. 서점 많이 봤어 그리고. 네, 저도 위스키 투어. 네, 당연하죠. 여기 나는 여행 준비의 기술에 위스키 투어 가고 싶다고 딱 써놨잖아. 네, 네. 가야죠. 네, 그때 저희 셋이서 탈리스커 마시고 라프로익도 같이 마셨던 거 기억하세요? 라프로익도 마셨어요. 제가 탈리스커가 입에 맞으면 네. 라프로익도 한번 맞아요. 드셔보실래요? 하면서 네. 꼬셨던 걸로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라프로익은 병은 안 시키고 그냥 맞아요. 잔술. 잔술로. 네. 그래서 둘이서 탈리스커 홀짝홀짝 마시고 맛있다고 좋아하고 YG가 그럼 이것도 먹으라고 시키고 마지막에 돈은 제가 냈습니다. 맞아. 제일 맞아요. 사셨어요. 맞아. 아 왠지 그 얘기 꼭 하고 싶네. 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책도 사실은 이 탈리스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른 책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JYP가 요거 재밌다 만화책 같고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요즘 같이 이제 슬슬 다시 비행기 탈 수 있는 시기에 괜찮다 귀엽다 이러면서 이제 하자고 했는데 두 분이 다 읽고 나더니 뭐 거의 XXX 네 사실 제목이 눈빛으로 막 저를 때렸어요. 이거 왜 읽으라 그랬냐고. 제목이 파리에서 길을 잃다인데 책을 다 읽고 나서 YG의 한 줄 평은 JYP 서점에서 길을 잃었다. 서점을 배회하다가 이것도 새로운 작가네 이러고는 사서 읽었는데 괜히 샀다 뭐 이런 거죠. 지금. 네, 서점에서 길을 잃었다. 저는 괜히 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 서점에서 길을 잃고서 이 책을 골랐는데 본인이 너무 재밌게 읽었다면서
뭔가 발언권을 얻어서 말을 할 기회도 주지 않고서 거의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잖아요. 두 사람한테 이 방송 같이 방송하면 좋을 책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날따라 말을 안 했어. 둘 다. 아니에요. 제가 그때 이 책 하고 싶다고 하면서 히라노 게이츠로 책을 제가 꼽았어요. 근데 JYP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다. 김원빈은 파리에서 길을 잃다를 분명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카톡으로 말을 해서 히라노 게이츠로 책은 네. 박형이랑 그러니까 하고 그래서 제가 약간 오늘 라이브 하면서 좀 속상했던 게 저 되게 오랜만에 라이브 하는 거고 방송도 하는 거잖아요. 저도 좀 좋은 책 읽고 막 댓글에 막 박평님이 되짚어주는 소설의 의미를 따라 들으니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막 이런 거 저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야, 댓글에. 대작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대작가를 넘어서서 이제 대평론가까지. 아니 이 책이 왜 후졌는지 이런 근데 얘기 해도 이렇게 되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투덜대는 모습만 보이다가 가야 돼서 나도 약간 박평님처럼 김원비와 함께 소설의 의미를 되짚어 들으니 막 상징도 남다르고 이런 거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네. 하면 되죠. 이 책에 이제 수많은 작가들도 나오고 네. 수많은 장소들도 나오고 네. 서점도 나오고 네. 심지어 이제 그 파리에도 좀 있어봤잖아요. 네. 나는 왜 좋아할까라고 생각했냐면 네. 여기에 이 사실 뭐 데뷔작이니까 네. 저도 어마어마하게 큰 기대를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기대치가 낮았으니까 네. 그냥 뭐 술술술 잘 넘어간다고 아니 그리고 이렇게 또 읽었지? 심지어는 라이브 방송용 책으로 뭐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또 네. JYP가 네. 파리에서 길을 잃다가 좋을 거다. 네. 이게 훨씬 더 대중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다 파리에 두 부류일 거 아니야. 파리에 이미 가봤거나 아니면 내 언젠가 한번 거기 네. 가봐야지라고 꿈꾸는 분들 그 두 부류지. 나는 파리는 왠지 싫어. 다신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파리는 경유만 해봤으니까 가지 않은 거고요. 네. 그 혼비님은 파리에서 사셨다면서요? 몇 년이나 살았습니까? 6주. 6주. 아니, 6개월 아니고 아니 내가 아까 너무 웃겼던 게 혼비님께서 방송 준비하면서 저 파리에서 살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아니 내가 혼비님 나이랑 그 경력이랑 어디서 살았는지를 대충 아는데 홍콩에서 살았던 거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대충 아는데 또 거기에 또 파리 나이를 속였나 이분이 이러면서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6주 살았다고. 아니 6까지 얘기할 때 우리 다 6개월인 줄 알았어요. 6개월. 아, 그래 6년은 없고 6개월 정도는 뭐 그래 살았다고 할 수 있지. 근데 6주 그랬더니 옆에서 JYP가 나는 8주 살았다고. 엄밀히 말하면 JYP도 6주입니다. 저한테 살았다는 의미는 기간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통장을 텄다.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았다. 이러면 저한테 약간 살았던 나라가 되거든요. 근데 6주 동안 그렇게 따지면 나는 거기서 살진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네. 아니 그래서 파리 경험도 있으시고 여기 네. 작가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이제 실제 존재하는 장소들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여행하는 기분으로 술렁술렁 읽고 수다 네. 떨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이 두 분은 지금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아. 왜 이딴 책으로 방송을 하며 심지어 라이브를 하느냐.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JYP 안목까지 좀 약간 의심을 할 정도로. 그거는 뭐 아니 제가 이게 무슨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저는 JYP님 안목은 믿었는데 요새 JYP님의 상태가 약간 의심이 갔어. 아니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야 읽지 마세요. 아니 파리에서 길을 잃다를 읽으면 그리고 이걸 JYP가 추천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JYP가 요즘 무슨 일 있나? 응? 그치. 그러니까 참 희한한 방식으로 책을 읽으라고 꼬시는군요. 읽고 아니, 싶잖아 그러면. 아니 JYP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건 분명 김은비가 좋아할 거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저는 주말에 읽었단 말이에요. 네. 바로 근데 금요일 날 둘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만나면서 헤어지면서 네. 나 다음 주에 라이브 방송을 네. 제가 아직 못 읽었는데 주말에 읽어야지 그랬더니 재밌게 읽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확신을, 흐뭇해하면서 네
아니 지금까지 제가 책걸상에서 여러 책들을 했지만 이제 뭐 YG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 저한테 안 맞을 때도 있고 JYP님 뭐 그럴 때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원망을 해봤어요. 원망을. 원망을. 네, 그래서 오. 처음에 한 120페이지까지 읽을 때 JYP님한테 카톡을 보내볼까? 이거 언제 재밌어져요? 이거 언제 재밌어져요? 카톡을 보내볼까 하다가 에이 믿고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아직도 재미가 없어. 아직도 재미가 없고 심지어는 더 웃긴 게 어. 본인이 400쪽 넘는 책 싫어하잖아. 네. 근데 이 책은 네. 본문만 458쪽이야. 맞아요. 그래서 일단 믿고 한 200쪽까지 읽다가 나중에는 진짜 처음으로 막 JYP 박재영 가만 안 둬 막 이러면서 책을 읽었어요. 진짜. 아니 파리에서 길을 잃다는 내가 보기에는 파리의 연인이 더 재밌어. 저는 파리 여행책 그 뭐죠?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여행책 시리즈. 여행책 시리즈가 뭐예요? 론리 플래닛? 론리 플래닛. 파리 론리 플래닛이 이거보다 재밌어요. 진짜. 지금 네. 실시간 채팅으로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시는 독지가님들 계속해서 이거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웃고 계십니다. 네, 숨 넘어간다. 네, 그리고 검색하니 도서관에 없는데 도서 신청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 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합시다. 네. 네. 아니 근데 설정들은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설정으로 이 정도 구성과 이 정도 문장밖에 쓰지 못하다니 하면서 약간 좀 화가 날 지경이죠. 그러니까 요새 구성이나 내용이 재미없을 수는 있어도 웬만해서는 문장을 못 썼다 이런 소설은 잘 없잖아요. 21세기에. 근데 이 책은 문장 자체가 후졌다. 약간 네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 책이 좀 고마웠던 게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글쓰기 강의하는 게 있는데 도시 마로야마님이 네. JYP의 행운의 편지 가기를. 네. 너 너무 웃기다 너무 진짜. 재밌다. 그래서 글쓰기 강의를 해야 되는데 글쓰기 강의할 때 항상 구하기 힘든 게 이렇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나쁜 예문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여기 많이 있어요. 여기서 2개를 건졌어요. 이렇게 2개? 쓰지 마라. 그 표시해놨겠네요. 네, 표시해놨죠. 그 네. 부분 일단 읽어봅시다. 재밌잖아요. 네. 근데 하나는 엔딩 마지막 문단인데 그럼 약간 스포일러가 되니까. 근데 사실 이건 스포일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에요. 장담컨대 우리 책걸상 애청자님들 정도의 책 읽는 독서력이라면 한 3분의 1 정도 읽으면 다 결말까지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진짜로. 네. 저는 이 책이 제일 실망스러웠던 이유가 뭐냐면 독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체의 반전이 없다는 것. 반전이 없으면 문장이라도 좀 재밌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단 하나도 한 줄도 긋지 않았다는 거. 네. 그런데 JYP 약간 반항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난 너무 즐거워. 아니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반항하겠지만. 아니 냉구님께서 여행 소설계 바루도의 링컨이냐. 네. 아니에요. 그 바루도의 링컨 계열이 아니고 뭐라고 변명을 좀 해줄까? 이게 일단 신인 작가, 그러니까 데뷔작이라서 글을 좀 쓰는 내공이 떨어진다. 인정. 네. 그리고 이 작가가 본인도 이제 그 얘기를 작가 소개에 나와 있는데 파리를 너무 좋아해. 본인이. 그리고 뭔가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망을 소설로 구현해가지고는 다른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20세기 초반, 19세기 말부터 현재의 파리까지 100년을 관통하는 뭐 이런 근사한 하겠다는 큰 욕심 이런 게 있어가지고 판을 크게 그렸는데 그럼 아무래도 이렇게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뭐 인정하는데 아니 나의 해방일지는 뭐 특별한 반전이 있냐고.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재밌어서 보냐고. 아니 나의 해방일지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지금? 괜찮. 저는 나의 잘못한 것 해방일지를 같다. 싫어해서 저는 괜찮지만 그 싫어하는 해방일지와 또 비교할 수
없이. 그러니까 해방일지는 나올 법한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건 출간이 이 상태로는 됐으면 안 됐다. 아니 아까 라는 방송 생각이 전에 들었어요. 네. 혼비님이 뭐라는 평을 했냐면 엘리자베스 톰슨이라고 하는 저자가 오래전부터 프랑스 문화에 열렬한 팬이었고 그래서 JYP는 본인이 프랑스 문화에 열렬한 팬이었고 상당히 취재도 많이 해서 이 책을 쓴 것도 좀 장점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방송 전에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혼비님이 이 정도 취재라면 나무위키를 보고서도 쓸 수 네. 있을 정도다. 근데 진짜 그랬어요. 여기 너무 매력적인 게 사실 1920년대에서 30년대 파리는 너무 매력적인 시기잖아요. 우리 가보고 싶죠. 그때 너무, 파리를. 네. 지금 파리 말고. 자, 아까 제가 잠깐 표지 보여드리면서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이기리님께서 그래서 오늘 책은 뭐냐고 지금 물어보셔서 우리 책 제목 얘기 안 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표지 잠깐 네. 보여드리면서 엘리자베스 톰슨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의 데뷔작인 파리에서 길을 잃다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제가 아까 파리에서 길을 잃다라는 책을 읽고 나니까 JYP가 서점에서 길을 잃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예, 파리에서 길을 잃다. 그러니까 일단 설정들이 사실 매력적인 게 1920년대라는 그 너무 멋진 파리의 배경이 나오고 근데 이제 20년대와 현대의 파리가 이제 4대의 모녀에 걸쳐서 중첩이 되면서 나오고 그리고 사이가 좋지 않은 모녀가 이제 서로 이해해 가면서 파리에서 길을 같이 잃어가며 치주르님께서 자가 출판한 거냐고. 그러니까 너무 설정들은 멋있는 게 많은데 이 설정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쓰다니 심지어 이걸 읽으면 파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안 들어요? 네. 난 너무 들던데. 아니 너무- 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맞죠 제목. 네. 그거는 심지어 전쟁통인데도 그 책은 읽으면서 프랑스를 가고 싶은데 이거는 너무 로맨틱한 이야기가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쭈님께서 전혀- 워워 하면서 위스키 한 잔들이 마시라고. 아하. 네. 자 우리 위스키 한 잔 하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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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스키 잔 아, 저- 주세요. 지금 굉장히- 약간 넉넉하셨어. 아니 탈리스커를 싱글 몰트 위스키를 종이컵에 따라 먹어야 하는 이 안타까운 사실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래 뚱님께서 잔도 좀 가져오지 그랬어요. 잔을 맞아요. 선물을 하신 게 있어서 네. 그걸 다 각자 가져와서 네. 따라서 마시자라는 공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잔을 준비하거나 그런 공지를 할 생각을 못해서 안타깝게도 지금 네. 이 싱글 몰트 위스키를 종이컵에 따라서 마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네. 뭐 저희가 맛만 보겠습니다. 네. 저걸 다 꿀꺽꿀꺽 먹으면 방송을 못할 향 너무 거니까요. 좋아요. 지금 너무 좋다. 지금 대작가 너무 혼비님께서 탈리스커 위스키의 향을 살짝 맡으신 다음 오늘 방송 시작한 이래로 가장 밝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진공상태님이 작가가 미국 사람인가요? 물어봤는데 네 맞아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맥락을 이야기를 너무 하면은 좋다. 그 미국에 이런 시장이 있어요. 어떤 시장이 있냐면 그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는 네. 약간 지금 여성 무시하시는 거예요? 여성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책을 말씀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자, 일 시작했으니 끝맺어봐. 주로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는 가벼운 로맨스물을 전문적으로 쓰는 작가들이 있고요. 맞아요. 그런 작가들이 쓴 로맨스물이 또 굉장히 판매 지수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10대나 20대 혹은 뭐 3, 40대 아저씨들 중에서도 일부가 뭐 무협 소설이나 무협 네. 판타지 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일부 또 여성들이 뭐 10대들은 10대 혹은 20, 30대들은 20, 30대 약간 웹소설 형식으로 나오는 로맨스 네.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한 이 페이퍼백 네. 로맨스 소설 시장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엘리자베스 탐슨이 그런 페이퍼백 로맨스물 시장에 신규 진입을 노리는 작가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약간 그런 소설들의 설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더
더 저는 이게 JYP 픽이라는 게 약간 JYP는 취향이 다양합니다. 무슨 일 있나요 요즘? 이 책이 지금 YG가 말한 게 정확할 수 있는 게 읽은 사람들, 사서 읽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거를 기대하고 읽었을 거예요. YG나 혼비님처럼 뭔가 그런 거를 아니고 뭔가 마케팅이든 미국에서도 이제 잘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런 거 내가 좋아하는 계열인가 보다라고 해서 사신 분들이 읽었을 텐데 미국 아마존에서는 600개 넘는 이 레이팅이 있는데 별표가 5개 반 넘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 약간 뭐랄까 부시 대통령 당선된 이래 두 번째 이해 안 감. 네. 부시 아니 트럼프. 아, 죄송합니다. 트럼프. 네. 혼비 작가님 나이가 짐작이 되는. 네, 그 그러게요. 부시가 당선될 때도 좀 이해가 안 가긴 안 갔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웹소설 있잖아요. 요새 한국에서 인기 있는 웹소설 같은 웹소설 읽어보셨나요? 읽어본 적은 없어요. 이 정도 스토리로는 웹소설 뭐 문피아 이런 데서 조회수 웹소설보다 2위 못하다. 나가요. 아니 웹소설이 아니 웹소설 폄훼하시는 겁니까 지금? 웹소설- 웹소설보다 못하다니요. 웹소설의 그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과거 현재 중첩하고 뭐 타임슬립 이런 거는 지금 K의 웹소설은 설정이나 구성으로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웹소설의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종이책이나 문학 좋아하는 독자들이 읽기에 문체가 이제 문장이 너무 좀 가볍다인데 이런 문장을 쓸 거면 K 웹소설이 훨씬 즐거움을 줄 수 있죠. 크게. 그러면 네. 스토리는 자 혼비 작가님 무기라도 죽이시고 나왜 이렇게 너무 화내지 마시고. 네. 스토리는 K 웹소설보다 못하고 문장은 K 웹소설 수준이다. 아니 K 웹소설이 더 괜찮다. 문장도 그거보다 네네네. 못하다. 네. 심각한 지금. 쭈님께서 다른 팟캐 음주 방송은 건배도 하고 잔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정말 하는데 역시 각자 막. 우리 방송은 음주 라방도 남달라요. 각자 홀짝홀짝 마시면서. 자, 음주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하지 말까요? 그냥 방송. 아니요,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네요. 네. 제가 이제 사실 혼비님이 저렇게까지 거지 같다고 얘기할 줄은 몰랐고. 아니 거지 같다는 표현은 우린 쓴 적 없습니다. YG는 싫어할 줄 알았어요. YG는 이거 뭐냐 이러고. 이제 아니 왜 내가 또 싫어할 줄 알아? 아니 그거 말이 안 맞잖아. 지난주 금요일에 헤어지면서도 재밌게 잘 읽을 거라고. 아니 그건 그냥 이 인사말이었고 YG는 그닥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는데 혼비님은 그래도 그런 대로 그냥 만화책 보는 심정으로 드라마 보듯이 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까지 혹평하다니. 지금 만화책과 드라마를 폄훼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책과 비교하면 모든 다 폄하가 되는 그런 이상한 덫에 빠졌어요 지금. 그동안 제가 이제 골라가지고 같이 방송한 것 중에 가장 욕 많이 먹었던 게 디셈버 무슨 뭐였죠? 12월의 어느 12월의 날. 어느 12월의 어느 날. 근데 진짜 그 책은 여러분 이거에 비교하면 톨스토이. 12월의 어느 날은 정말 톨스토이. 너무 훌륭한 책이었어요 그 책. 그 책은 제가 줄친 문장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좀 더 먹어도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12월의 어느 날은 12월에 톨스토이다. 왜냐하면 12월의 어느 날만 하더라도 그 작가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약간 본격 문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문학계에서 인정을 받겠다 이런 그 작가가 쓴 책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문장의 밀도도 상당하고 맞아요. 발랄한 문장. 그때 우리가 약간 혹평을 했었던 건 좀 설정이 너무 식상하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혹평을 했을 텐데 이 파리에서 길을 잃다는 이제 모든 면에서 좀 그러니까 소재 하나만 참신해요. 소재 하나만 참신하고 소재라는 게 이제 설정 자체. 설정 자체는 참신한데 그 설정을 가지고 문장, 구성,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모든 것들이 너무 아쉬우니까 저는 좀 책을 읽으면서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밍웨이랑 피카소 뭐 이런 사람들이 잠깐씩 등장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냥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요. 정말 뭐 해밍웨이가 여기서 보면 여기에 또 다른 여자 주인공한테 키스하려다가 뭐 못했던 에피소드 그러고 나서 안 나와 해밍웨이가. 그리고 피카소도 그런 식으로 잠깐 추근거리고 또 안 나와. 그 뭐 피츠제럴드도 다른 피츠제럴드도 그렇고. 나오고 나는 그게 정말 웃기던데. 그러니까 그게 미드나잇 인 파리스 보셨어요? 그 우디 알렌 영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설정도 새로웠다고 하시지만 저는 미드나잇 인 파리 같은 걸출한 영화가 나왔는데 비슷하잖아요. 그 설정도.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는 미드나잇 인 파리를 즐겁게 보셨던 분이라면 네. 이 파리에서 길을 잃다를 좋게 볼 수 있다 혹은 재밌게 볼 수 있다라고 홍보로 밀었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그 우디 앨런의 미드나잇 인 파리를 좋아하거든요. 네. 오 너무 표정 봐. 지금 와이즈님 찐 표정이야. 너무 수준차. 너무 웃기다. 진짜 그랬다니까. 저 이 책 읽으면서 처음으로 JYP님을 박재영이라고 내 입에서 얘기하면서 박재영 가만한도 이랬다니까요, 진짜. 네. 아유. 이거 약간 큰 그림인가? 그럴 수 라이브 있어요. 방송을 좀 재밌게 재밌게 하기 하려고.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동정표를 얻기 위한 우리 아니, 둘한테 동정표는 아니고 평소랑 좀 다른 분위기로 방송을 해보자 라이브로 하는 게 있었고요. 미드나잇 인 파리는 재밌어요. 나나님 말씀처럼. 그런데 그 미드나잇 인 파리를 홍보로 내세우면서 그 영화가 재밌었던 분이라면 파리에서 길을 잃다를 재밌게 볼 거다라고 출판사에서 홍보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미드나잇 인 파리에게 뭔가 굉장히 미안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왜 제가 글쓰기 강의에 안 좋은 예로 이제 가져갔던 문단 2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엔딩인데요. 진짜 최근에 소설 엔딩의 마지막 문단이 아무리 별로인 소설도 요새 작가들은 다 오프닝 엔딩은 기가 막히게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엔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엄마와 딸이 화해하는 어떤 서사가 나오는데 이 엔딩이 이래요. 나 정말 빵 터졌었는데. 엄마와 나는 우리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이는 새해 전야에 엄마가 내 런던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던 때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 물론 대부분의 모녀지간처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하지만 파리에서 길을 잃었던 첫날이 우리가 각자의 자아를 찾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첫걸음이었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소설 마지막 문단인데. 아니 근데 이 문장은 저는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더 네. YG가 뽑은 최악의 문장 같죠. 에필로그 전에 더 최악의 문장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네. 웃었는데 네. 자 에필로그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소설의 본편이 딱 끝날 때 무엇이라고 하냐면 먼 훗날 내가 자식을 낳고 손주가 생겼을 때 할머니의 파리 아파트가 엄마와 나에게 열어준 가능성의 절반만이라도 그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것도 그렇고 제가 읽은 부분도 그렇고 이게 왜 오늘 참 좋은 하루였다 같은 엔딩이에요. 이게 이게 조아님이 일기 같은 엔딩이라고. 맞아요. 일기 같은 엔딩. 그러니까 자 지금 저희 라방 한 중에 거의 이렇게 많은 지금 사실 듣고 계신 분이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이 23분밖에 안 되는데 23분이 거의 무슨 작심하고 댓글을 지금 달고 계신데 뭐 번역의 문제인가요? 진짜 궁금해지는 책 이왕 이렇게 된 거 스포일러 갑시다. 뭐 미치도록 웃기기 대결인가요? 중2병인가 봐요. 스포 방송 찬성, 미드나잇 인 파리를 빙자한 사기, JYP 물귀신 작전인가 보다. 네, 화가 날 정도라니. 얼마나 후진지 보고 싶어진다. 진짜 너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지금 소설 엔딩 마지막이 그 사실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방송 전에 우리가 예고편으로 JYP에게 융단 폭격을 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JYP가 뭘 했냐면은 또 얼른 아마존 들어가서 맞아 방어하려고. 이런 아마존에서 검색한 다음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죠. 중딩 일기. 맞아요. 정말 중딩 일기 같았어요. 이 책을 그냥 여행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어떻습니까?
파리 여행을 갈 사람들이 별로 안 가고 그러니까 저는 여행 가이드북이라고 해도 전혀 친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파리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분은 6주, 8주 파리에서 살았잖아요. 여기 6주 주민, 8주 파리 주민, 파리. 그런데 저는 파리를 안 가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집에 있는 작은 동거인이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 제일 가보고 싶은 도시를 항상 프랑스 파리로 꼽아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그 아이 손을 잡고 네. 파리를 가보고 싶은데, 이 파리에서 길을 일탈을 읽고서 파리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졌어요. 저도 파리에 대한 매력을 반감시키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이 볼 수 없는 모든 빛은 심지어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 도시를 셀링 포인트로 삼아서 아름답게 그린 것도 아니고, 심지어 거기서는 포탄이 떨어지고 막 도시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를 가고 싶어지는데, 이거는 약간 파리를 안 가고 싶은 그런. 그래서 책이었어요. 저는 이 엘리자베스 톰슨이 혹시 파리를 안 가본 게 아닐까. 나무 위키로 구글 네, 구글 맵이랑 구글지도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구글 맵으로 거리 찾는 이야기. 그러니까 파리를 한 번도 안 가보고 파리에서 길을 일탈하는 책을 쓴 다음에 그 인세로 파리를 가족들과 함께 가려고? 파리를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닐까. 아니 근데 읽으면 실제로 맞아요. 이 작가가 실제로 파리를 간 게 맞나. 그러니까 파리에 대한 깊이가 하나도 하나도 없죠. 없잖아요. 네, 굉장히 피상적으로. 네. 그러고 보면 나무 위키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거긴 합니다. 네. 이런 정보들이. 그러니까 뭔가 파리, 이 사람은 정말 파리랑 뭔가 연을 맺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이 소설에서는 1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런던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이 소설의 한 중간 정도는 런던이 배경이고 한 네. 절반 정도는 네. 파리가 배경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런던은 괜찮았던 게, 런던의 어떤 관광지를 그리려는 의욕 없이 그냥 런던의 기숙사 이제 사는 집에 대한 이야기만 있으니까 오히려 런던은 리얼했는데, 이제 프랑스는 약간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제 좀 좋은 장소들을 배경에 넣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적절하지 못했다. 녹아들지 못했다. 근데 런던도 파리도 좀 우리는 지금 그 설정이나 주인공의 직업도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그때 여행사 다니는 여행 가이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쭈님, JYP님이 항변을 듣고 싶습니다. 맞다. 항변을 듣고 싶어요. 햇살 고현님 오늘 JYP 너무 공손해요. JYP는 이 책이 뭔가 이 소설 작품으로서 훌륭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항변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방송으로 다룰 수도 있다, 다룰 네. 만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라이브에 적절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네. 일단 네. 이제 다시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여행을 좀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뭔가 이렇게 좀 파리도 나오고 런던도 나오고 뭐 미국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 주인공이 여행 가이드로 활동하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또한 이 가이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뭔가 문학과 관련이 있잖아요. 네. 서점과 관련이 네. 있고. 그래서 뭐 책 얘기, 서점 이야기, 작가 이야기들이 그쵸. 잔뜩 섞여 있는 걸 네. 가지고 뭐 이런 걸 하니까 그냥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킬링타임용으로 넘기기에는 네. 뭐 우리 독지가들, 청취자들이 이 정도 읽어줄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근데 작가나 서점도 진짜 나무 위키 검색 수준이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저는 토요일 일요일 날 이 파리에서 길을 일탈을 짜투리 시간에 읽으면서 내가 이 시간에 나도 재미있는 책도 엄청 많은데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파리에서 길을 일탈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화가 났어요, 진짜. 그러니까 킬링 타임용으로 쓰인 책 중에 이게 킬링 타임뿐만 아니라 킬링 파슨까지 같이 하는 책이 있구나. 이게 그런 장르구나. 좀 깨닫는 책이었어요, 진짜. 김현남님, 근데 책 까는 게 방송은 아주 재밌네요. JYP의 큰 그림. 아니 뭐 이런 것도 약간은 기대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네거티브하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아니, 그리고 여기 설정이 이 여자분은, 그 여자 주인공은
투어 가이드고 그리고 뒤에 되게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해서 이제 되게 잘 되는 그리고 또 여기 설정이 책밖에 모르는 새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여자 주인공이 되게 문학밖에 모르고 근데 그걸 보면서 여행의 깊이는 JYP님보다 한참 얕고 이 여자 주인공이 뭐 책밖에 모르는 무슨 문학 새님이라고 하는데 YG님의 100분의 1도 책을 안 읽었을 것 같은 주인공이 그런 설정들을 주렁주렁 달고 나오니까 이제 더 감정이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20대 중반 정도로 설정이 네. 되어 있죠. 네. 그런데 20대 중반의 주인공이 내면 독백을 하는 표현들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는 맞아. 약간 10대 후반 수준이거든요. 너무. 그래서 저는 네. 이런 걸 JYP가 오글거리지 그러니까. 않고서 재밌게 읽었다고? 그리고- 하는 것도 맞아요. 저는 요즘에 JYP한테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네. 아 저는 혼비님이 이걸 재밌게 읽을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셨잖아요. 약간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되짚어보는 우리가 그래도 2년 넘게 알았는데 도대체 저 인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서로 뭘 아는가? 네, 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렇게 지금 욕 많이 먹고 있는 아니, 파리에서 이쯤에서 JYP가 얘기하시죠. 뭐 사실 큰 그림이었다. 아니 이미 얘기하셨어요. 네. 우리가 끊었어.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끊었어. 햇살 고현님 무슨 일 있으세요, JYP님? B급 소설도 좋아할 수 있죠. 그럼요. 네. 아 근데 저는 B급 소설을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아, 이건 C급 소설입니까 그러면? 아 이건 소설인가? 찌지루님께서는 이렇게 재미있는 방송을 하셨으니 책 읽은 값은 되는 것 같다. 맞아요. 네. 자, 근데 아무튼-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설정 이런 거. 다음 설정은 시간에? 다음 시간에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뭔 설정이길래 설정은 참 좋은데 그런 설정으로 이렇게 책을 못 썼냐라고 욕을 했으니까요. 무슨 설정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